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부담 없이 흥미 위주로 들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인간의 본성, 일주죠. 본성은 나라는 일주가 그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범죄자 사주, 부위별 건강 취약 사주, 돌발 사건 사고 사주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론을 문서로 정리하면서 관련 사주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묘한 이야기, 정말 나만 알고 있기가 아쉬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저런 수다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가볍게 듣기에도 좋고 무겁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특히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는 경찰도 물론 있죠. 범죄자가 잡혀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현장 검증 영상이나 사진, 송치되는 사진이 있죠. 범죄자가 이렇게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물론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진은요. 근데 누가 범죄자고 누가 경찰인지 그 몽따주상으로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 주로 이제 형사나 경찰이 그 범죄자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라는 영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범죄자를 그 사진 속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형사가 더 범죄자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살인자 얼굴은요 아주 힘없고 선량하게 생겼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형사가 더 범죄자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진짜 특별히 잔인한 사건을 저지른 그런 훈남 범죄자도 있잖아요. 이게 범죄자든 형사든 다 비슷한 혹은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얼굴 보고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형사들은 좀 험상궂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형사와 범죄자 한 끗 차이죠. 권력적인 사람들이 형사나 경찰직을 하는 거고 범죄자도 사실은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 지향성을 법 밖에서 해소하려고 하니까 범법자가 된 거죠. 형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자는 그 울타리 밖에서 그런 활동을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주로 엄청난 살인의 주요 용의자들은요, 군인, 경찰 출신들이 세계적으로 많아요. 이춘재 같은 사람도 군대에서는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의 칼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법이, 나라가 그 손에 칼을 쥐어주면 경찰이고, 그게 안 되면 스스로 개인적인 범법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죠. 직업으로 군인 경찰이 제격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경향의 사람이죠. 아마도 어떤 일주는요, 센 일주는요 경찰 아니면 깡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 경찰과 범법자 그 직업군은 다 같은 경향성 혹은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되죠. 서로의 마음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끼리 속고 속이고 잡고 도망가고 머리싸움, 몸싸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심도 없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사람은요. 도저히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그 폭력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죠. 왕따를 당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아니까. 아니면 내가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오히려 왕따 그런 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왕따 시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공격의 어떤 빌미, 경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하고 나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로 풀 거야, 이런 사람. 직업으로 선량하게 풀면 더없이 좋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인간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연의 두 사람이 경찰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범으로 만났어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제가 그 사주 글을 정리하다가 일주별로 정리하다가 이 달에 태어난 어떤 일주는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프로파일러와 전대미문의 악랄한 쾌락형 연쇄살인마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게 됩니다. 뭐 사실 그 내용을 다 알면은 어마어마하죠. 그 프로파일러가요, 그 해당 사건을 추리하고 프로파일링해서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그 두 사람은 사주상으로 일주가 같아요. 임술일주, 심지어 월지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한 환경을 산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진월의 임술일주, 일월지가 충이죠. 일월지 충은요, 내가 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나와는 안 맞는 그런 사회를 사는 거잖아요. 내가 충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죠. 역마충이고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겠죠. 임술일주 특징은 괴강이고 관대의 에너지, 실행력이 굉장히 큰 일주입니다. 임술일주는 사람들이 그 두 가지로 평가해요. 너무 멋지다. 반대로 형편없다. 이 두 가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일주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진월의 임술이 한쪽은 엄청난 범죄자로, 한쪽은 경찰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이지만요, 지금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은 그 범죄자는 이게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같은 일주, 같은 월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정서상으로 어느 부분이 되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을 수가 있고, 내가 뭐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 것도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환경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 프로파일러 경찰은 이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으로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그 느낌을 아니까 그런 거겠죠?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 패턴을 알겠는 거예요. 일월지가 같으니까 그 공감 능력, 파동 이런 게 잘 통하는 거죠. 그 악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범죄자의 뭐 심리 이런 거 추리하는데 되게 뭐랄까 쉽겠잖아요. 본인은 괴롭겠지만 마치 내가 자신이 만약에 그 범죄자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행동할까? 나라면 어떤 식으로 죽일까? 아니면 나라면은 어떤 식으로 여기를 빠져나갈까? 그런 빙의적인 생각과 추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잘하겠죠. 추리가 딱딱 맞아서 떨어지겠죠. 이분이 이걸로 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막 이런 말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요, 그 악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면은 자신은 그 사람의 마음에 빙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힘든 거기도 하고. 약한 사람은요, 진짜 빙의가 된 것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프로파일러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자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리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많은 걸 잃었다. 내가 다시는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다크나이트의 그 악당 조커, 그 히스레저라는 배우가 그거를 진짜 열연을 했어요. 연기는 정말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두운 그 조커의 에너지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결국은 자살했죠. 뭐 신축일주였습니다. 편인 신축일주가 그런 역할을 하면은 잘 못 빠져나옵니다. 어쨌든 그 프로파일러는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경찰 일을 그만두셨어요. 더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피로가 겹친 거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거예요. 진짜 더 하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본인도 그런 느낌을 받은 거잖아요. 감정이입이 너무나 잘 돼서 그 범죄자는 잡았으나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가 같으면요, 공감의 파동이랄까, 감정이입이랄까, 어떤 월주까지 같으면 빙의적인 몰입이랄까, 이제 그런 거, 너무 알겠는 거, 이런 게 없으면은 도저히 그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악의 마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범인은 못 잡는 거예요. 일주, 월주가 같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나중에 그 프로파일러가 그 연쇄살인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프로파일러에 대한 스크랩 있죠. 그 정보, 뭐 신문, 단거, 뭐 잡지 이런 거를 벽에 잔뜩 붙여놨더래요.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이 프로파일러는요, 그거 보고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그런, 너무 피폐해진 자신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그 연쇄살인마가 자신 뭐 사진이나 정보를 벽에 붙여놓고 뭐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 범죄 연쇄살인자는요, 이 프로파일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그 서로 대화가, 이 사람과 하는 대화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신의 말을 이해해줄 어떤 통로, 그 나를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줄줄이 막 말을 합니다. 살인의 추억, 그 환희, 쾌락에 대해서. 뭐 사람 죽여봤어? 너 사람 죽은 거 봤어?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말해줄까? 막 이러면서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복수심, 그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 응징하고, 남의 고통을, 내가 이렇게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뒤틀린 쾌락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행복하게 꿈꾸듯이 추억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파일러를 앞에 놓고. 그러니까 너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느낌, 진짜 살인하는 느낌 너무 끝내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 상대가 생겼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 있잖아. 근데 너 그 느낌을 너 상상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요. 나는 앞에서만 찔러. 그 사람의 고통을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잖아. 꺼져가는 불꽃,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파닥거림,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너는 본 적이 없지? 네가 왔다면 나처럼 좋아했을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살인을 멈출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이런 살인을 내가 오래 하려고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해. 효과적으로 죽이려고 공부도 아주 진심으로 열심히 하지. 나는 전문가야. 막 이럽니다.
서로 전문가죠. 하나는 잡는 전문가, 하나는 뭐 범죄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죠, 둘 다. 이런 이야기가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제목이죠.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막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요.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고통받고 뭐랄까 그 범죄자의 그 범죄에 대해서 몰입하는 과정에서의 그 괴로움, 고통 이런 거.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나 이런 범죄자를 상대하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만 보는 직업도 있잖아요. 사회에 진짜 험한 모습, 험한 사람 그런 거를 늘 마주해야 하니까 그 내면은 좀 너덜너덜해진 거죠. 사실 그 험한 거 보는 입장은 그 프로파일러나 범죄자나 똑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저지른 걸 눈앞으로 본 거하고 그런 범죄자의 큰 그림을 프로파일러가 보는 거. 하나는 즐기고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같은 일주, 같은 월지. 이런 사람은요, 잘 만날 수가 없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극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비슷한 성향을, 경향을 알까요? 둘이는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는 즐거워가 하나는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월지와 일주가 같아. 막 이런 거 알면은 기도 안 막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월지가 같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거의 좀 비슷한 취향이에요. 기호식품도 같습니다. 취미나 노래 취향도 같고 육친적인 상황도 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노래, 그러니까 뭐 계절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노래 하나가 머리에 맴돌 때가 있거든요. 어떤 가수의 옛날 노래 뭐 이런 거.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일월지가 같은 분, 그런 분을 만났는데 요즘 그 노래를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멜로디가 하루 종일 머리에 맴돌고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신기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도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모임에 처음으로 갔는데 누군가가 그 중에 이제 모임 중에 누군가가 어떤 좀 이상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뻥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식으로 제 방식으로 어떤 해석을 해서 웃음이 픽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모임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처럼 그런 웃음을 웃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웃음을 웃는 거잖아요.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죠. 코드가 같은 거죠. 통하는 거. 과거의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같은 코드로 해석을 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이런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사주를 안 까봤지만 비슷한 글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어떤 이제 지금 사람 아니고 좀 연식이 된 분, 그런 시대, 그런 분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나라에 녹을 먹으려고.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야, 진짜 쟤는 안 될래나 보다. 너 그거 안 하려면은 관상책 뭐 주역책 이런 거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점이나 보고 관상이나 봐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역 서적하고 마이상서라는 관상책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래 뭐 이거나 해보자 그러고 주역하고 사주 공부, 관상 공부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사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관상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훑어보고 뒤집어보고 엎어봐도 자기가 출세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팔자는 아니더랍니다.
그냥 빌어먹을 거짓팔자. 아는 건 많으니까 뭐 이게 좀 아는 체는 할 수 있으나 벼슬은커녕 관직 근처에도 못 가게 생겼더래요. 오히려 좀 반역의 상이더랍니다. 게다가 성질도 이제 곱지 못해가지고 이제 사람까지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내 팔자는 이제 글러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천하게 돈도 없이 빌어먹는 팔자로 사느니 죽어야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목매 죽으려고. 근데 그 목매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타고 났으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벼슬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지. 그런데 이렇게 타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마음을 좋게 먹고 돈보다 관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마이상서라는 책 이렇게 끝에 마이상서가 이런 사람은 천하고 이런 사람은 뭐 거지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장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관상보다 심상이다. 마음 먹기 따라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은 된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사주보다 관상보다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된다. 관상보다 심상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을 안 맸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진짜 평생을 빌어먹다시피 했어요. 곱게 살지 못했어요. 가난하게. 그렇게 동가식, 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돌아다니는 거. 동가식, 동가식 서가숙이죠. 자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것. 어쨌든, 이분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임시정부 하면서요, 평생 빈궁하게 빌어먹는 돈은 없으니까, 후원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애국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이 김구 선생님은요, 기사일주예요. 신금월지, 상관격이죠. 김구 선생님의 관사를 이렇게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젊은 쪽에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좋은 이목구비는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등 따숩고 배부른 별탈 없이 잘 사는 고급 공무원의 얼굴은 아니신 거죠. 내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될 일이다 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내가 어떤 팔자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고급 공무원의 얼굴이고 내가 부자의 상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는 이제 얼굴은 자꾸 변하기도 하지만 그 얼굴이 자꾸 변한다의 말 속에는 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는 예쁜 여자는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되게 얼굴도 변해 있어요. 내 본성과 이런 내 본성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에게 내려질 것인가, 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나는 어떤 물건이지? 이런 거. 만약에 사주를 봤더니 내가 이 생에서 잘 얻어먹진 못해요. 다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러는 팔자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게 맘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거죠.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줬는데 고맙다고 안 하고 안 알아줘.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삿대질하면요. 그 준 공조차 없어지는 거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사주가요. 운명이긴 해요. 성격이잖아요. 사주에 나는 삿대질만 할 거야. 그러면은 삿대질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사주를 사용하는 내 의지도 있다는 말이죠. 나는 동네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삿대질 할 거야. 이거보다 직업으로 삿대질 할 거야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1급수의 물에서 노는 물고기가 있고요. 흙탕물이나 진흙벌에서 잘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직업성, 내 적성, 내 욕망이 해소되는 곳,
폭력성이 있으면 때려부시는 환경이나 직업성이고, 말 안 하고 못 베기는 삿대질하는 사람은요, 그런 삿대질하고 떠드는 직업이 좋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싫은 사람은 조용한 직업 환경이 좋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했고 내가 손해봤고 내가 봉사했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 어떤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죠. 내가 알아야 내 삶을 경영하죠. 내가 알고 그런 인생을 산 거니까 내가 불만이 없다. 이렇게 가야 죽을 때도 만족스럽게 흔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요즘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은 과학적인, 계획적이고 확실하고 수치적인 어떤 그런 결론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결과치로 막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잘 계산된 수리적 영역의 결과치가요, 삑사리를 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 귀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데가 사례를 진짜 임상적으로 봤는데,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없다고 한단 말이지, 과학적으로는. 그러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한답니다. 미신이 아니라 아직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막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그 행동을 경솔하게 해버리죠. 혹은 미국에 있는 자식이 한국의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런 영상이나 영감이나 그런 메시지를 받아버리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친 듯이 어느 한 가지를 갈구하게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양자역학의 세계. 아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런 거요. 아직 모르겠는 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울, 자살 충동, 불안, 비만, 거식, 자기 혐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요. 합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행동과 생각, 이쁘고 돈 많고 건강하고 객관적인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그 과학적인 수치로 도저히 불행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안 행복해요. 우울증 있고 불면 있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뭔가가 있는 거죠. 이 객관적인 조건이나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안 되고, 그리고 누구의 위로도 안 통하고 그런 거요. 스스로 깨닫기가 또 힘들죠. 위로도 안 되고 나도 못 깨닫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과학과 이론이나 물질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내가 겪기도 하고 남들 사례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한없이 나이를 먹으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노파심이 더 생기죠. 의심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내가 어떤 조언이나 충고의 말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